안녕하세요. 어쩌다 퇴사한 박 차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3일 발표된 26년도 세제 개편안 중에서 주식 투자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ISA 계좌 관련 변동사항과 신설된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ISA 계좌가 가지고 있었던 쏠쏠한 혜택들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되면서 이미 ISA로 주식 투자를 해오고 계시거나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데요. 정확히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포인트를 짚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ISA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 ISA 계좌의 혜택 축소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에 없던 생산적 금융 ISA라는 신상품의 신설입니다. 흔히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쁘다고들 하잖아요. 지금 딱 그런 기분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늘 그렇듯 이번에도 당근을 같이 줬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이 ISA 상품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ISA 계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변하는 정책에 맞서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까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IS 혜택과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포인트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간 납입 한도가 더 이상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당장 현금이 없어도 일단 계좌만 개설해 두면 한도가 매년 누적돼서 늘어났죠. 그래서 나중에 성과급을 받거나 목돈이 생기면 한 번에 꽉 채워서 납입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부의 크기를 키우는데 정말 소중한 수단이었죠. 그런데 이 2월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계약 기간 연장이 불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사실상 평생 유지가 가능했는데 이제 그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세제 혜택이나 투자 대상은 동일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이 두 가지 변화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연 2천만 원이라는 납입 한도를 그 해에 다 채우지 못해도 다음 해로 2월이 되니까 언제든 목돈이 생겼을 때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해의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남은 한도는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매년 2천만 원을 꽉꽉 채워서 투자할 수 있는 직장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부의 사다리로 정말 유용했던 IS 계좌의 든든한 장점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참 허탈해지더라고요. 기존 IS는 미리 개설해서 최대 납입 한도를 늘려놓은 상태에서는 현금이 생길 때마다 입금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의 입장에서는 절세 혜택도 누리면서 목돈을 불려가는 아주 훌륭한 파이프라인이었죠.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는 무조건 연 2천만 원으로 납입 한도가 묶이고 남은 한도를 내년으로 넘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간 한도를 매년 채우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텐데요. 결국 연금저축, IRP, IS 등 우리가 가진 여러 절세 계좌들에 어떻게 비중을 나누어 납입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납분에 대한 2월 금지가 적용되는 시점은 27년 1월 1일입니다. 이날 이후부터는 연간 한도 2천만 원을 못 채우면 남은 한도는 모두 소멸합니다. 적용 대상은 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물론이고 기존에 가입해서 운용 중인 분들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이 되죠. 26년 12월 31일까지는 그동안 누적된 납입 가능 한도만큼 일시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 여력이 되신다면 올해 안에 한도를 최대한 꽉 채워두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변경사항입니다. 이제 평생 ISA 계좌 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기존 ISA는 의무부여기간 3년만 지나면 내 계좌 상황이나 향후 투자 계획에 맞춰 만기를 계속 연장하며 평생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내가 이 계좌를 더 길게 끌고 가고 싶어도 5년이 되면 무조건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 지은 다음에 새로 신규 가입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원래 ISA는 투자자의 전략에 맞게 유연한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3년마다 해지하고 재가입하며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도 있었고 쭉 장기로 보유하면서 과세 이연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입맛에 맞게 활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변경된 ISA는 얄짤없이 최대 5년까지만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5년 뒤에는 그 당시 주식시장이 폭락장이든 내 계좌가 손실 구간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일괄 매도를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축소 규정 역시 27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시점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기존 계좌 모두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건 여러분이 보유하신 ISA 계좌의 만기일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기가 26년 12월 31일 전에 연장 가능한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보통 만기일 3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26년 안에만 만기 연장을 해두면 되니까요. 지금 계좌 종료 시점을 확인해 보시고 26년 내에 연장이 가능하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에 신설된 생산적 금융 ISA 상품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개편되는 일반 ISA에 비해 혜택이 거의 2배나 되는 파격적인 상품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혜택 줄어드는 일반 ISA 하지 말고 선물 많이 줄 테니까 생산적 금융 ISA로 넘어와라 라고 대놓고 멍석을 깔아주는 셈이죠. 총 납입 한도는 최대 2억까지이고 계약 기한도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자, 배당, 시세 차익 등 전액 비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계좌입니다. 하지만 이 생산적 금융 ISA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외 상품에 대한 투자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 ISA 계좌에서 열심히 모아가던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에 대한 투자를 원천 차단해버린 거죠. 무조건 국내 주식 시장에만 돈을 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책은 이렇게 바뀔 텐데 우리의 소중한 계좌를 지키려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액션은 현재 보유 중인 ISA 계좌의 만기일과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통 만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연장이 가능하니까 26년도 12월 31일 전까지 연장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즉시 만기를 최대로 늘려 연장하셔야 기존 ISA의 좋은 혜택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액션은 자금 계획 점검입니다. 26년 12월 31일까지는 그동안 누적된 한도 내에서 일시 납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자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유 목돈이 있다면 올해 안에 ISA 계좌에 납입해 두세요. 그래야 내년부터 사라지는 납입 한도 2월 금지의 굴레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액션은 아직 ISA 계좌가 없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26년이 지나가기 전에 무조건 계약 기간을 최대로 설정해서 당장 ISA 계좌부터 개설해 두세요. 기존의 좋은 혜택을 막차로 타기 위해서는 일단 만들어 두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천천히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하니까 현 시점에서 즉시 실행하셔야 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ISA를 보유하고 있다면 만기일자를 확인하시고 26년 안에 연장이 가능하다면 즉시 최대로 연장하세요. 만약 현재 계좌의 손실폭이 크지 않다면 과감히 해지하고 만기를 최대로 늘려 아예 새로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어떻게든 기존 ISA 혜택을 오래 유지하는 쪽으로 세팅하셔야 합니다. 둘째, 현재 내 계좌에 누적 납입 가능한 도를 확인하시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올해 안에 목돈을 넣어 한도를 꽉 채워두세요. 2027년부터는 한도 2월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셋째, 아직 ISA 계좌가 없는 분들은 지금 당장 만기를 최대로 길게 잡아서 개설부터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들 하지만 설마 정책을 이렇게까지 바꿀 줄은 저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까지 깎아주며 투자하라고 판을 깔아줬더니 정작 사람들은 혜택만 받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다 보니 한국 증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접근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이 왜 한국 시장을 외면하는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통제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기업 실적이 좋아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 하루아침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취약한 시장에 과연 누가 마음 편히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외국 납부세 공제 개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도 점점 해외 투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절세 계좌를 만든 원래 취지는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국가가 다 책임지지 못하는 노후 준비를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훌륭한 발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쓰도록 혜택을 늘려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혜택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것은 원래의 도입 취지와 전혀 맞지 않은 퇴행적인 개편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책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만만 털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나만 피해를 봅니다. 변화하는 내용을 정확히 공부하고 내 계좌를 어떻게 지킬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심해지면 국가 재정은 더 많이 필요해지고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 절세 계좌의 혜택 축소나 과세 확대로 이어져 우리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절대 하나의 바구니에 올인하지 마세요. 일반 계좌, 연금저축, IRP, ISA 등 자산의 그릇을 나누어 투자해야만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나 세금 폭탄이 떨어졌을 때 리스크를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투자 혜택을 강화하며 자본시장을 살리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운 원칙대로
묵묵히 미국 시장과 배당 중심의 투자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저는 외부 변수에 이토록 취약한 한국 증시에 제 노후를 베팅할 용기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편안은 아직 정부의 입장일 뿐입니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세부적인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필수 액션은 당장 실행에 옮기시되 추후 최종안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다시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시장 흐름 살피랴 주식 공부하랴 바쁜데 이제는 수시로 바뀌는 정책까지 신경 써야 하니 요즘 주식 투자 난이도가 정말 극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키우고 든든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률이 높고 마음 편한 곳에 집중해서 뚝심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따뜻한 댓글과 응원은 언제나 제게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